안녕하세요. 이제 국민연금 상식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연금이 유익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연금 근데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60대인 제 친구들조차도 국민연금 그거 뭐 곧 고갈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신문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된다고 나오든? 그러니까 뭐 한 2060년 정도 되면 고갈된다 그러대. 그러면 자네 지금 나이가 60세가 넘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몇 살 먹게 돼? 그게 뭐 한 100살은 살겠지. 그러면 100살 살아? 말이야 9988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면 자네 타먹을 거 다 타먹건데 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자네가 걱정을 해? 아니 우리 자식들도 타야 되잖아. 그 걱정을 왜 자네가 하냐고. 음,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노령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1889년부터 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100년이 넘어 100년. 100한 30년이 넘잖아요. 1889년이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망해본 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망해본 나라잖아요. 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치러가지고 나라가 두 번이나 망한 나라도 연금을 줘요. 그러면 왜 기금이 고갈이 되냐? 그 사람이 내는 돈보다 주는 돈이 많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을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내고 많이 주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국민연금 처음 도입될 때에는 급여의 3%를 보험료로 냈다가 5년 후에는 6%, 또 5년 후에는 9%를 내요. 지금 그래서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립학교 교직원은 월급의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내는 줄 아세요? 18%를 내요. 그러니까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조금 내고 좀 상대적으로 많이 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국가나 국민연금공단은.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를 올려보면 되죠. 3%에서 6%, 6%에서 9%, 뭐 공무원들은 18%도 내는데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12%, 15%못 내라고 하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 정도 내요.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 기금을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을 타는 연령을 늦추는 거예요. 처음 도입될 때는 60세였다가 61세로 늦췄고 62세로 늦췄고 63세, 4세, 5세로 늦추기로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이제 뭐 한 4년쯤 지나면 늦추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결정된 거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 아니 어떤 사람은 60세부터 타고 젊은 사람인 나는 65세에 타면 내가 손해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3년에 한 살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7살이 늘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60세에 타던 사람이 예를 들면 76세에 돌아가셨다면 61세에 타는 사람은 78세에 돌아가신다든지 62세에 타는 사람은 80세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금을 타는 연령을 늦추더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더 오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현재는 65세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언젠가는 66세나 67세나 이렇게 늦출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선진국이 60세에 연금 안 줍니다. 65세나 67세 이럴 때 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 급여의 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처음 도입할 때에는 40년 가입 시 70%를 주기로 했다가 그 사람의 소득이 70%, 그러다가 60%로 바꿨고 50%로 바꿨고 앞으로는 점차 낮추어서 40%로 바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지금은 9%만 내도 한 달을 쳐주지만 언젠가는 12%를 내야 한 달을 쳐주고 15%를 내야 한 달을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당신이 3%만 내도 70%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기간에 보험료를 낸 것은 그 약속을 지켜줘요. 당신이 한 9%를 낼 때 그래도 우리가 60%를 주겠다 약속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한 사람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이다 하는 것이 그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되어 보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드시 올립니다. 또 언젠가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겠다는 요율을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겠다는 요율을 낮추면 더 이상 연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연금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용돈 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갯돈에 가입했는데 매달 10만 원만 내도 한 달을 쳐주는데 어느 순간 다음 달부터서는 12만 원 내시오 이러면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사실 살짝 속은 기분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 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갈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급여를 타는 연령을 늦추고 보험급여의 요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이제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잘 안되면 복지부까지 또 가겠죠. 또한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도 있잖아요. 또 기초연금 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그거 안 내고 나중에 기초연금을 타면 어쩔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지금 30만 원 줘요. 1인당. 그리고 부부에게는 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의 80%인 48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뭐 아주 막 100만 원이나 150만 원 타는 사람들 말고 대개 10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타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타거든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타요. 동시에. 물론 조금 국민연금의 액수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액수가 살짝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연금도 타고 기초연금도 탑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농어민의 경우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주는 특례노령연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되니까 특례노령연금을 주죠. 제 기억에 한 10,
뭐 1, 2만 원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연금을. 뭐 연금 같지 않은 돈이죠. 11, 1만 원인데. 자,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그동안 본인이 낸 연금 보험료를 다 연금으로 타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한 달에 한 3만 5천 원 정도 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40만 원 낸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낸다. 그러면 5, 4, 20, 한 200만 원 남짓 냈겠죠. 그런데 한 달에 11만 원씩 타본다. 그러면 1년이면 뭐 한 130만 원 타본 거잖아요. 이게 월드컵 할 때 본전을 다 차지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지금도 연금을 타고 계시는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떻게 보면 뭐 지금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조금 내고 많이 타게 설계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노인들보다는 더 내야 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금 젊은이들은 평균 수명이 현재 노인들보다는 훨씬 길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연금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뭐 국민연금 이걸 그냥 너무 이 얘기로 생각하는데 저한테 사회보장론을 드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을 했어요. 또한 만학도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녀들의 18세 이상 자녀들의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국민연금 배운 것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모나 고모나 작은 어머니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만 이분들이 지금까지 반환일시금 받은 것을 반납한다든지 또 뭐 6, 7년씩 10여 년씩 안 낸 것을 추후 납부한다든지 해가지고 연금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느냐 해서 살림이 아주 튼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회복지 하면 너무 어려운 이웃의 복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보약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보약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행해 줬으면. 그래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둘 다 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환일시금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연금의 액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다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쓴 국민연금 상식이라는 책을 보시고 또 이 책 사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복지라는 낱말로 검색하면 복지 분야 카페가 수천 개가 나오는데 정확도 1위 카페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자료실에 가면 국민연금 상식이라는 파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의 파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총 8회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계세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